의열지킴이 업무에 대한 교육은 있었는데 인권이나 그런 부분에서의 교육은 생략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 의열지킴이는 예정된 인권 및 성평등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습니다. 인권 교육이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끊임없이 학교를 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의혈지킴이. 의혈지킴이는 교내외 치안을 유지하고 위험 상황에 대처하는 꼬마 경찰입니다. 매 학기 인권복지위원회는 선발된 의혈지킴이를 대상으로 인권 및 성평등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학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지난 2일 의혈지킴이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인권 및 성평등 교육을 생략했습니다. 학교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권교육 취소를 권고했기 때문인데요. 이날 인권교육은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유의사항 4줄 뿐이었습니다. 결국 의혈지킴이는 인권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채 지난 3일부터 중앙대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위험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고려한다면 인권 및 성평등 교육을 통해 의혈지킴이 교찰대의 성인지적 감수성을 도모했을 때 보다 효과적이고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할 거라 예상됩니다. 사실 인권교육은 의혈지킴이만의 몫이 아닙니다. 지난해만 해도 중앙대 곳곳에서 인권과 관련된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동아리 방에서 여러 차례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공간 문제로 장애인권위원회 설립이 무산될 뻔했고요. 백칠관 앞에서는 성평등위원회 위원장단 파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전 총학생회장이 성평의위원장단 파면을 독단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인권은 특정 집단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의 삶에도 적용 가능한 일상의 언어입니다. 중앙대 내 인권 감수성, 사회정의, 민주주의 등 친인권적 환경 조성을 위해 인권교육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혐오와 차별 없는 학생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인권 및 성평등 교육이 일회적 단편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이고 직접적으로 진행될 필요성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교육 문제는 비단 중앙대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대한민국 고등교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대학에서의 인권교육은 초, 중, 고 교육과정의 인권교육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주권부서의 교체로 방향성과 실행 동력을 잃으며 결과적으로 대학은 덜 적극적 인권교육 계획 구조를 가집니다. 반면 스웨덴은 국가인권계획에 따라 대학에서의 인권교육을 제공합니다. 노르웨이는 더 적극적으로 인권교육을 강조합니다. 노르웨이 인권기구의 인권센터가 인권의 이론과 실제라는 석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오슬로 법학과의 인권법 수업에 관여합니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정부, 인권위원회, 인권단체 등의 노력으로 한국 사회에서 현재와 같은 인권의식이 확산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대학사회의 친인권적 환경 조성을 위해 각 대학이 노력을 기울일 차례입니다. 인권교육을 비롯해 인권 친화적 대학사회를 위한 인권복지위원회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